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아마존이 내놓은 2분기 순이익은 626억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가 182억 달러였으니 245%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실적을 두고 시장이 실제로 비교하는 정상화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3.3% 웃돈 게 전부였습니다. 245%와 3.3%. 이 두 숫자가 한 장짜리 발표문 안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매체 상당수가 주당 5.75 달러라는 숫자를 컨센서스 1.82 달러 옆에 붙여놓고 3배 서프라이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시간 외에서 9% 넘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겉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직접 사다가 자기 재고로 팔고 동시에 제3자 판매자에게 매대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판매자의 물건을 자기 물류창고에 대신 보관해주고 포장해서 배송해주면서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프라임 구독료가 매달 꽂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쇼핑몰 검색 화면과 프라임 비디오의 광고 자리를 파는 사업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매출의 덩치와 이익의 출처는 전혀 다릅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은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얇습니다. 창고를 짓고 트럭을 굴리고 사람을 써야 하니까요. 손에 남는 건 매출의 몇 퍼센트 수준입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사업인 AWS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5분의 1 남짓인데 회사 영업이익의 큰 몫을 만들어냅니다. AWS가 파는 건 이렇습니다.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넷플릭스도 웬만한 스타트업도 미국 정부기관 상당수도 자기 서버실을 짓는 대신 여기서 컴퓨팅을 빌렸습니다. 전기나 수도처럼 쓴 만큼 청구서가 나갑니다. 고객이 계약을 해도 실제로 서버를 켜고 돌리기 전까지는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에 닫았습니다. 보도자료가 풀린 건 그 직후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점입니다. 컨퍼런스 콜은 새벽 6시에 시작했고 경영진 발언이 쏟아진 건 새벽 6시 30분 무렵부터 아침 7시 20분 사이입니다. 시간 외 거래는 방금 전 오전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직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006억 달러입니다. 1년 전 1,617억 달러에서 20% 늘었습니다. 홀리데이 분기를 빼면 아마존이 분기 매출 2,0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275억 달러로 1년 전 192억 달러에서 43%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매출이 20% 늘 때 영업이익이 43% 늘었다는 건 파는 양이 늘어난 것보다 파는 방식의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컨센서스로 잡혀있던 매출 추정치가 1,970억 달러 근처였으니 매출도 1.8% 정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 줄입니다. 순이익 626억 달러, 주당 5.75 달러. 1년 전에는 182억 달러, 주당 1.68 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회사가 1년 만에 돈 버는 능력이 3배로 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같은 문단에서 이 숫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밝혀놨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에는 엔트로픽 투자와 관련된 비영업 세전이익 534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비영업 세전이익이라는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은 아마존이 지분을 들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새 투자 유치나 거래 과정에서 크게 올라가면 회계 규정에 따라 그 평가 차익을 지분을 들고 있는 쪽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팔지도 않았고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장부상 가격표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익이 찍히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닙니다. 서버를 빌려주고 받은 돈도 아닙니다. 626억에서 534억을 빼면 92억이 남습니다. 이 534억 달러 하나가 순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된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평가 이익을 걷어내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낼 때 쓰는 기준에 맞춘 주당 순이익입니다. 1.88 달러입니다. 컨센서스는 1.82 달러였고 3.3% 상회입니다. 3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3% 상회입니다. 기준을 통일하면 직전 분기와도 비교가 됩니다. 직전 분기에 아마존은 JP 기준 주당 2.78 달러를 찍어 추정치 1.63 달러를 70% 넘게 웃돌았는데 그 숫자도 엔트로픽 평가 이익이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은 JP 기준으로는 역대급으로 보이지만 추정치를 얼마나 웃돌았는지로 보면 직전 분기보다 오히려 얌전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구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5.75 달러를 최근 실적 기준 계산에 넣으면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싸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엔트로픽 가격표가 만든 것이라 다음 분기에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12개월 이익을 추정해 계산하는 기준엔 애초에 이런 평가 이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이후로는 과거 실적 기준 배수와 미래 추정 기준 배수의 간격이
실제보다 훨씬 벌어져 보일 겁니다. 실적 발표문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크게 찍혀 있으면 장사를 잘했다기보다 장부에 무언가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본문에서 비영업이라는 단어가 붙은 항목을 찾아 빼보세요. 그게 오늘 아마존이었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분을 들고 있는 다른 빅텍 실적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엔트로픽과 함께 일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가 텍사스의 대규모 캠퍼스와 발전소를 짓기 위해 150억 달러 규모 차입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금융보증과 반도체를 대는 구조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 캠퍼스와 함께 발전소를 짓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서버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그 서버를 돌릴 전력은 계약하고 끌어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을 함께 확보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아마존이 2026년에도 2027년에도 수요를 다 받아낼 용량이 여전히 부족할 거라면서 2028년에 이미 확보된 수요가 놀랍다고 말한 것도 그 시점의 전력과 부지 확보와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착시를 걷어내고 남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AWS 매출은 422억 달러, 37%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이걸 18개 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못 박았고 연환산 기준으로 1690억 달러짜리 사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직전 분기에 28%였습니다. 한 분기 만에 37%로 올라온 겁니다. 정확히는 36.7%였고 시장 추정치는 31% 근처였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사실상 세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붙은 뒤로 세 곳 다 성장률이 올라갔지만 이번 분기에 아마존도 가속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이 회사는 클라우드 3강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더딘 쪽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를 경쟁사만큼 못 받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몇 분기째 따라다녔죠. 이번 숫자는 그 지적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덩치에서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9%포인트 뛰는 일은 드뭅니다. 분기 매출 400억 달러짜리 사업의 증가율이 이만큼 올라가려면 새 고객을 조금 더 받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 있던 물량이 실제 가동으로 넘어가면서 청구서가 찍히기 시작해야 나오는 모양입니다. 계약은 이미 있었고 서버가 없어서 못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설치 속도 지표에 가깝습니다. 이익 쪽도 좋았습니다.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은 275억 달러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AWS에서 나왔습니다. 매출로는 전체의 5분의 1 남짓인 사업이 이익 기여도에서는 그 비중을 웃돈 겁니다. 다만 이 마진에도 결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 분기 AWS의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다만 그 개선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회사가 따로 쪼개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계상 요인이 얼마나 섞였는지까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에도 관세 환급 같은 일회성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회사 쪽 설명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AWS의 성장 가속과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의 진전을 앞세웠습니다. AWS의 가속은 매출 증가율로 확인되는 반면 마진 개선분은 회사가 구성을 쪼개 밝히지 않아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전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인공지능 도입 곡선이 바벨 형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소 쪽 수요와 기업의 실제 운영 워크로드 수요가 양끝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물론 2027년까지도 수요를 다 받아낼 용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8년에 이미 확보된 수요 규모는 놀랍다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특정 모델 하나가 시장을 독식하면 그 모델을 가진 회사가 협상력을 다 가져갑니다. 반대로 여러 모델이 공존하면 그 모델들을 전부 올려놓고 골라 쓰게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자가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AWS가 스스로를 그 자리에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반도체와 자체 모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원가는 결국 연산 비용이고 그 연산 비용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남의 반도체를 사오는 값과 남의 모델을 쓰는 값입니다. 둘 다 자기가 만들면 원가 곡선이 통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매출, 이익 못지않게 눈길을 끈 항목이 지출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200억 달러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상향분의 일부 원인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지목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값이 비싸진 것이 이 숫자를 밀어올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본 지출이 늘었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회사 스스로가 이번 상향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품 단가를 꼽았습니다. 같은 만큼의 서버를 더 비싼 값에 산다는 성분이 이 200억 달러에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실이 보는 자리에 따라 정반대로 읽힙니다.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쪽에서는 수요가 확인됐다는 신호입니다. 사서 쓰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자본 지출 숫자를 보실 때 금액만 보지 마시고 그게 용량을 늘리는 돈인지 단가를 감당하는 돈인지를 나눠서 보세요. 용량을 늘리는 돈은 미래 매출로 돌아옵니다. 단가를 감당하는 돈은 같은 매출을 더 비싸게 만드는 돈입니다. 앞으로 다른 빅테크의 지출 계획을 보실 때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이 발언을 하기 전 같은 날 미국 정규장에서 마이크론은 18.4% 올라 874.66달러에 마감했고 샌디스크는 23% 올라 1254.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 정규장은 아마존 발표 이전이니 이 발언에 반응한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이미 잡고 있던 서사에 회사가 사후적으로 근거를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 지출 상향을 호재로 받았습니다. 보통 지출 확대는 마진을 갉아먹는 악재로 읽히는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그 돈을 왜 쓰는지에 대한 근거를 같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백럭입니다.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계약 잔고가 1년 전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명은 이미 끝났는데 서버를 못 줘서 청구서를 못 보낸 물량이 저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 잔고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인식되는 물량이라 올해 매출로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예약 상태입니다. 회사는 2026년 수요를 다 받아낼 용량이 여전히 부족하고 2027년에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는 콜에서 2028년 수요에 대해 놀랍다는 표현을 썼고 AWS가 언젠가 연매출 1조 달러 규모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산 건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장들입니다. 수요가 모자란 게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그림이요. 반대편도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최근 12개월 기준 1614억 달러로 33% 늘었습니다. 훌륭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유형자산 취득이 1년 새 661억 달러 늘었습니다. 그 결과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 181억 8,4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76억 400만 달러로 뒤집혔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번 현금에서 설비 투자에 쓴 현금을 뺀 돈입니다. 배당을 주든 자사주를 사든 빚을 갚든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몫이죠.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지금 아마존이 버는 현금 전부와 그보다 조금 더를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설비에 밀어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간 빅테크 주가를 지탱해온 논리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성장주인데 현금까지 남는다는 조합이 높은 배수를 정당화해왔습니다. 자사주를 사서 주식수를 줄일 여력도 그 현금에서 나왔고요. 그 여력이 줄어들면 주가를 떠받치는 힘 하나가 빠집니다. 물론 지금은 그 현금을 미래 매출로 바꾸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교환이 성사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몇 분기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 회사를 평가하는 잣대가 이익률에서 현금 회수 속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시는 콜에서 이 논쟁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투자 회수의 잣대로 잉여 현금 흐름과 투하 자본 이익률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봐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 눈높이를 밑도는 구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구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275억 달러와 견주면 넉넉한 수준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방금 비홀리데이 분기 최대 매출을 찍어놓고 다음 분기에는 이번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제시한 겁니다. 감가상각입니다. 지금 쏟아붓는 서버와 건물은 세워지는 순간부터 매 분기 비용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비에서 나오는 매출은 고객이 실제로 쓰기 시작해야 붙습니다. 비용은 먼저 오고 매출은 나중에 옵니다. 자본 지출을 급격히 늘린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 몇 분기 동안 흔히 나타나는 시차입니다. 리테일과 광고도 보겠습니다. 광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클라우드를 빼면 이 회사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쪽이고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리테일 본업의 트래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계속 와서 검색을 해야 광고 자리가 팔리니까요. 최고 경영자는 상반기 프라임 배송 속도가 신기록을 세웠고 당일 이길 배송 물량이 4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테일 쪽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매 분기 수백억 달러를 밀어넣을 수 있는 건 물건을 팔고 배송하는 사업이 매 분기 현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관세 같은 비용 변수를 흡수하며 버틸 수 있는 것도 그 규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꺾이면 인공지능 투자 여력도 같이 줄어듭니다. 두 사업은 한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반응입니다. 시간 외에서 아마존 주가는 정규장 종가 대비 9.56%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매출 상회분은 1.8%였고 정상화 주당 순이익 상회분은 3.3%였습니다.
이 정도 상해로 9%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이번 분기 숫자가 아니라 AWS 성장률의 방향 전환과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 잔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선도 한몫했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이 종목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어제 종가까지 연초 대비 상승률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는 회사인데 지수만큼도 못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격차를 메우는 성격의 급등이었습니다. 같은 날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5.51% 급등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기업 사상 최대 일간 증가폭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밤 애플도 실적을 냈는데 방향이 갈렸습니다. 애플의 6월 분기 매출은 1,914억 달러로 시장 눈높이를 살짝 웃돌았고 아이폰 매출은 22% 늘었지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한쪽은 클라우드 성장이 가속됐다고 해서 오르고 다른 한쪽은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해서 빠진 겁니다. 이번 분기 숫자보다 다음 분기 이후를 가리키는 문장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논쟁이 갈리는 자리도 정확히 여기입니다. 쌓여있는 계약 잔고와 2027년까지 이어질 수요 우위를 지출의 충분한 근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여 현금 흐름 마이너스 전환과 다음 분기 이익 감소 구간을 먼저 볼 것인지 같은 발표문을 두고 두 해석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감가상각이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실리기 시작하는 다음 분기에도 AWS 성장률이 30% 중후반대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지킨다면 이번 지출은 투자로 기록될 겁니다. 못 지키면 같은 계약 잔고가 이번엔 부담의 근거로 인용될 겁니다. 오늘 새벽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실적에서 뵙겠습니다.